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희대는 얼마 전에 대법관 10명을 박박 끌어모아서 이재명 대표의 뒤통수를 때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뒤통수를 때렸다기보다 우리 시민들의 가슴팍에 칼을 꽂아 넣은 판결이라고 해도 되겠죠. 판결 내용을 들을 때 우리 모두 그 암담한 충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를 갈면서 한편으로는 바들바들 떨면서 그 판결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조희대가 비록 부당한 판결을 내렸을지언정,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내렸을지언정 불법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 내린 것인 만큼 딱히 불법은 아니다. 부당할 수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판결이 부당하면은 그 불법이에요. 더군다나 대법원이 그러면 안 되죠. 판결이 부당하지만 그래도 불법은 아니다 라고 말하려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외형적 정당성이라고 돼요. 실체적 정당성 혹은 내용적 정당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에 상반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외향적 정당성. 그러니까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내용일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래, 불법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인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조희대가 내린 그 파기환송 판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합의체를 열려면 적어도 열흘 이전에 날짜를 정하고 통지를 다 해야 되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전원합의체를 가기 위해서는 소부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가는 그런 일도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절차적으로 이미 하자가 있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뿐만이 아니라 외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잘 모르는 법원의 통계 자료, 이 법원의 통계 자료만 살펴봐도 조희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희대가 지난 5월 1일에 내렸던 그 파기환송 판결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 거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 자료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거, 오늘 같은 경우를 보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서두가 기냐고요? 보여드리죠. 자,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요, 대법원에 올라오는 형사 사건 중에서 도대체 몇 건 정도가 파기되는지 파기율을 조사해 놓은 자료입니다. 법원의 이 법원 영감에 이게 나옵니다. 사법연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정식 명칭은 사법연감인데 이 사법연감에 보면은 상고심 파기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상고심 형사공판 사건 처리 결과 누년 비교입니다. 판결, 상고기각 결정, 파기율, 상고 취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일단 판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파기, 자 여기 보시면 판결 내린 사건, 여기서 말하는 상고심은 대법원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사건은
2019년에 7천여 건, 2020년에 5,900여 건, 2021년에 5,300여 건, 22년에 5,200건, 그리고 2023년에는 4,988건, 대략 5,000건 안팎으로 상고심 형사사건,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다룹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이 갑자기 나오네요. 자, 5,000건에 달하는 사건 중에, 연간 처리되는 사건 중에 파기환송이 되는 사건은 모두 몇 건이냐? 200건, 400건, 300건, 500건, 200건. 매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300건에서 500건 정도가 파기가 됩니다. 한 해 5,000건이 들어오는데 300건 정도, 많아야 500건 정도가 파기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파기율은 5.6%에서 10%,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기각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고 기각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고 기각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예 대법원에서 사건을 보지도 않고 야 그냥 도로 되돌아가서 바로 빠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고 기각 결정이라는 것은 심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파기율을 하려면은 여기하고 판결하고 상고 기각 결정 이걸 합쳐야 그 정확한 그 수치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이 나는 것은 한 해 12,000건 정도입니다. 상고 기각 말고 판결이 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상고 기각 결정은 심리불속행입니다. 심리불속행은 12,000건.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정식 판결이 나는 것은 약 6,000건. 합쳐서 약 18,000건 정도가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이 중에서 파기가 되는 것은 몇 건? 네, 300건에서 500건. 이것을 퍼센트로 했더니 몇 퍼센트? 네, 실은 1%밖에 안 나옵니다. 판결되는 내려지는 사건,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정식 판결에 넘어가는 사건을 따지면 5에서 10%인데 전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심리불속행 사건까지 포함시켰을 경우에 파기율은 1% 남짓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를 지들이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유죄로 바꿨는데 이렇게 파기되는 확률은 1% 남짓이라는 겁니다. 조희대가 1%밖에 안 되는 비율, 그밖에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파기가 되는 사건의 상고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 그 사건에서 파기환송이 났는지,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파기환송이 났는지 이것을 비교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상고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게 된 건데, 자, 이처럼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된 사례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많으면 100건, 적으면은 60건 정도가 파기됐습니다. 한 해 2만 건이 넘는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중에서 검사가 상고해서 검사의 뜻대로 판결이 바뀐 것, 검사 상고 파기면은 검사가 요구한 대로 판결이 바뀐 사례는 100건 정도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50건, 많게는 160건 정도인데 대체로 보면 100건 안팎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2만 건 중에 100건. 2만 건 중에 100건이면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아까 파기환송 나오는 비율이
1%, 2%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낮죠. 이건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0.6%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조의대는 0.6%의 가능성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고의가 아니고서야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 아유, 이게 뭐야, 이거. 되게 복잡하다, 그죠? 자, 이 그래프는요,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재판을 열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한, 조사해 본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뭐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평균 처리 기간. 평균 처리 기간,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은 약 4,600건 정도인데 평균 처리 기간은 3.3%, 2020년에는 3.3개월, 2020년에는 3.6개월, 2021년에는 4개월, 2022년 3.2개월, 2023년은 3개월. 평균 처리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은 한 달 만에 끝이 났죠. 그러니까 보통 사건 처리의 3분의 1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게 뭐야? 후다닥 했다는 얘기네. 자, 가능성이 1%도 채 안 되는 일을 처리하면서 처리 기간도 후다닥 끝내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는 좀 더 디테일한 자료입니다. 상고심 파기환송 처리 기간인데 파기환송 처리 기간 요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거는 저기 전체 사건 중을 말한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을 때 총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겁니다. 파기환송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1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끝났죠. 어떤 경우로 계산해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조희대의 이 파기환송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좀 더 복잡하네요. 이 자료는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처리된 기간을 합산해 본 거 자료입니다. 여러 개의 전원합의체 사건이 있었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110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34일 걸렸는데 보통 조의대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1100일, 3년이 걸렸다는 얘기. 1100일이면 3년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남들은 3년 걸릴 거를 얘네들은 한 달 만에 끝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대로 사건을 살펴보지도 않고 후다닥 끝냈다는 말이 되겠죠. 아니, 아무리 작게 계산해도 대법원에서 석 달은 걸리고 길게 생각하면 3년이 걸리는데 이들은 한 달 만에 사건을 끝내버렸으니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희대가 범죄를 저질렀다. 절차적인 하자, 절차법을 위반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했다면 빨라야 3개월입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나오는 경우는 1% 남짓이었고. 어떻습니까? 조희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은 왜 조희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요,
따로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여러분들 많이 좀 여러분들 공유해 주시고 여기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